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이기현TV의 이기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는데요. 어떻게 건강히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 오페라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공연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꼭 뭐 오페라를 예술의 전당으로 바로 보러 가지 못하더라도 좀 투란도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 18일까지 사실 토월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지만 좀 늦게라도 서두르시면 표를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물론 테너 아리아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죠. 네순 노르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너무 유명한 아리아이지만 조금 더 이 투란도트 오페라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오페라를 감상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오페라 내용이 흥미롭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는요, 일단 푸치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것이 1막, 2막,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페라인데 끝까지 푸치니 선생님께서 다 작곡을 하신 게 아니에요. 3막까지 작곡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 약간은 다 완성하지 못하고 푸치니가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수술을 위해서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로 떠났을 때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워낙 동료이면서 친하기도 했던 유명한 지휘자죠. 토스카니니가 같이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푸치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다른 작곡가들에게 의뢰를 했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거절하고 푸치니의 후배인 프랑코 알파노가 지금 다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버전으로 사실 3막에 있는 그 등장인물 중에 류라는 소프라노 역할이 있는데요. 류의 죽음까지만 푸치니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중창과 피날레 부분은 다 다른 작곡가 알파노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페라 공연이 처음에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될 때 토스카니니는 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었겠죠. 물론 이제 초연이 된 것은 푸치니가 세상을 떠나고 한 2년 뒤쯤에 처음으로 이제 오페라 무대에는 올라갔지만 딱 지휘를 멋있게 하고 객석이 꽉 차서 그 당시에만 해도 워낙 푸치니는 이미 유명한 아주 명망 있는 오페라 작곡가였기 때문에 다 흥행에 이제 성공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스칼라 극장에서도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오페라를 올렸는데 다 오페라가 진행되고 3막에 류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토스카니니가 딱 지휘봉을 내려놓고 객석으로 몸을 돌려서 푸치니가 작곡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첫날 공연에서는 지휘봉을 내려놓고 무대를 이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알파노가 작곡한 부분을 함께 연주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한 10년 전쯤이죠. 이탈리아의 다른 작곡가들 또 현대 작곡가들이 프랑코 알파노의 버전 말고 다른 버전으로 또 작곡을 해서 요즘에 투란도트의 마지막 버전이 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연주하는 것은 푸치니의 작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프랑코 알파노의 작곡 으로 붙여진 그 곡으로 이렇게 공연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치니의 작품들, 프랑스 파리의 이 보헤미안들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라보엠 굉장히 푸치니의 유명한 작품이고요. 또 로마를 배경으로 한 토스카 이 멋진 정열의 여인이죠. 또 푸치니 작품 중에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게이샤의 사랑과 아주 그 지고지순한 기다림 그것을 잘 오페라로 만든 나비 부인 또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투란도트 역시 중국의 전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그냥 이탈리아 작곡가이지
이기주의지만 푸치니가 얼마나 취향이 독특하고 이국적인 색깔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주 다채로운 음악적인 색깔을 구사하기를 원했던 작곡가인지 또 굉장히 유행에도 민감하고 아주 세련된 작곡가였기 때문에 이 뭐 라보엠, 토스카, 서부의 아가씨, 나비 부인 여기서 보여줬던 요소들 말고 그 모든 것을 총 집합해서 죽기 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투란도트이기 때문에 푸치니 자신도 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이전 오페라들은 다 잊어도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투란도트 작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전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오페라를 쓰기 이전에 그 대본랄까요? 그 이야기 자체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카를로 고치라는 우화 작가가 쓴 이야기를 독일의 쉴러가 이제 희곡 작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푸치니와 또 대본 작가들이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원래 본체가 우화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왜 전래 동화처럼 옛날 먼 옛날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조금 이 투란도트 작품의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롭고 좀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서 뭐 가족 오페라로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보셔도 다른 오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재도 독특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아주 푸치니가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오페라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전설 시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무대나 의상 굉장히 독특하고 동양적이고요. 그것을 음악으로 구현한 푸치니의 뭐 이 음악은요. 거의 중국 뭐 민요 같은 오음계의 이런 독창적인 동양적인 선율을 가진 음악이라든지 또 악기 편성 자체가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 기존 오페라에서 잘 나오지 않는 특히 뭐 타악기의 뭐 탐탐이라든지 북, 뭐 징, 또 관악기에서도 트럼펫, 뭐 색소폰 이게 무대 위에서 뭐 밖에서 다 연주되기 때문에 음악에 이렇게 좀 압도된다고 할까요? 음악적인 색깔도 동양적이고 이국적이지만 우와 진짜 볼거리 들을거리 막 웅장한 음악 서라운드로 아주 스펙터클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입니다. 1막, 2막, 3막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서는요. 먼저 제목이 되고 있는 투란도트는 중국 전설시대의 얼음공주,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어떻게 보면 많은 남성들이 뭐 구애를 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예 뭐 남성 밑에 이렇게 군림하는 여성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 아주 좀 이렇게 기품 있고 뭐 여자 공주이지만 아주 뭐 영웅적일 수 있는 아주 좀 센 캐릭터예요. 차갑고 이렇게 내가 3가지의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것을 맞추면 나와 결혼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도전해서 맞추지 못한다면 모든 도전자들은 다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수수께끼를 내는 차가운 얼음 공주입니다. 근데 이 뭐 나중에 투란도트의 아리아에서도 이막에서 나오지만 괜히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의 조상 할머니의 할머니가 정말 저 이방인 왕자에게 능욕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복수심에 불타서 나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사람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주 차갑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에 반한 많은 이방인 왕자들이 정말 투란도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수수께끼에 도전하지만 뭐 10명 넘게 다 주검이 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빨리 누군가가 이 수수께끼를 좀 맞춰서 투란도트 공주와 사랑도 이루고 우리를 좀 이 악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사람이 죽어가니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막이 열릴 때요,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벌써 이제 달이 차오르며 한 명의 희생양이 또 있어요.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고 도전했던 페르시아 왕자가 이제 죽을 차례입니다. 자, 오페라 이제 서막이 열리고 나면 백성들이 합창을 하죠.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냥 젊고 참한 저 왕자가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 또 투란도트 공주에게 당하고 참변을 당하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주 무섭게 달이 차오르면 그냥 칼을 갈아서 참수형에 청할 텐데, 좀 뭐 구경을 하자는 대사도 있지만 아주 그런 이 지금 투란도트 공주에게서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1막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그 혼란스러운 백성들의 틈을 타서 주인공 칼라프 왕자, 그리고 이 칼라프 왕자는 자신의 나라를 잃은 타타르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제 조국이 패망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우연히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 아주 늙은 왕이죠. 타타르의 왕, 그리고 그 왕을 지켜주는 노예 소녀 류를 아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칼라프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벌써 투란도트 공주가 살짝 지나갔어요. 1막에선 사실은 이 주인공 투란도트 공주는 뭐 말도 안 하고 노래도 없어요. 아리아도 없고 2막에 이제 나오는데 1막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만나지 못했던 왕 아버지를 만나고 그를 잘 보필하고 있는 노예 소녀 류를 만난 기쁨도 잠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좀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 투란도트의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만 내가 이제 저 수수께끼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투란도트 공주의 첫눈에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것도 있지만 나라를 지금 잃은 상황에서 이 칼라프 왕자는 사실은 그 나라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길은 투란도트 공주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칼라프 왕자가 뭐 아주 정열적인, 정말 사랑의 열정에 불타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좀 야심이, 야망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투란도트 공주도 굉장히 영웅적이고 차가운 이 역할을 소프라노 레제로 이렇게 가볍고 예쁜 소리는 안 어울리겠죠, 여러분. 리리코를 떠나서 거의 드라마티코, 아주 센 소리를 내는 투란도트 공주 역할을 맡고요. 당연히 상대 역할을 맡는 칼라프 왕자 역시 리리코 거의 테너 중에서도 스핀토죠. 아주 웅장하고 영웅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가진, 또 캐릭터 또한 아주 영웅적인 이런 테너가 맡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럼 칼라프 왕자의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는 노예소녀 류, 소프라노가 맡는데요.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투란도트 공주에 비하면 굉장히 가녀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번 그냥 나에게 슬쩍 웃음을 비춰줬던 그 칼라프 왕자의 미소를 잊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혼자 큰 마음앓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왕자님을 만난 거예요. 이 류는 굉장히 서정적인 리리코 소프라노가 맡게 됩니다. 그 투란도트와 이 류, 그리고 칼라프 왕자를 사이에 두고 전형적인, 사실 삼각관계 구도를 갖고 있죠. 투란도트 공주를, 아름다움을 뽐내는 공주를 사랑해서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칼라프 왕자와 칼라프 왕자를 몰래 연모하고 있었던 노예소녀 류, 이렇게 삼각관계로 세 사람의 이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류는 당연히 칼라프 왕자를 말리겠죠. 왕자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절대로 수수께끼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와 류는 이제 칼라프 왕자를 만류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네요. 투란도트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칼라프 왕자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1막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요. 류의 아리아, 시뇨레 아스콜타가 1막에서 아주 유명한 아리아로 또 아주 비중이 큽니다. 아주 가냘프지만 서정적이지만 그 선율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로워요.
이렇게 정말 가슴 절절한 제발 왕자님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저 수수께끼에는 도전하지 마세요. 불쌍한 늙으신 아버님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오페라 아리아 제목이 시뇨레 아스콜타입니다. 시뇨레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뭐 존칭어로 이렇게 뭐 선생님 시뇨레 할 수도 있고요. 좀 존경하는 의미로 부를 때 시뇨레. 또 여기서는 주인님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왕자님을 노예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주인님 시뇨레 아주 간절히 부르고 아스콜타 그러면 아스콜타레 듣다 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제발 주인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노래가 류의 아리아 시뇨레 아스콜타입니다. 시뇨레 아스콜타 아 시뇨레 아스콜타 굉장히 가슴 절절하죠. 이렇게 부르면 이거보다 사실 좀 음정이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맛배기로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뿌리치고 칼라프 왕자가 거기다 대놓고 하는 얘기가 뭐죠? Non piangere 류 울지 말아라 류야. 내가 옛날 옛적에 너한테 이렇게 미소를 보내고 한 건 있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단다.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사실은 류의 사랑을 이렇게 뿌리치는 거죠. non 뭐뭐 하지 않다. piangere 그러면 울다. 류야 울지 말아라 하는 어떻게 보면 네순 도르마와 함께 아주 유명한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가 나옵니다. 시뇨레 아스콜타 오 들어주세요 왕자님 가지 마세요. Non piangere 류 울지 말아라 류. 이 노래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1막 마지막 장면에 으악 운명의 주사위 징을 3번을 치면서 수수께끼의 칼라프 왕자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1막이 막이 내리고요. 2막이 시작되면 뭐 1막에서 잠시 나오긴 했었지만 아주 희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중국의 투란도트 공주가 있는 성 안에 그 뭐라고 할까요? 대신들, 아주 중국인들 돈을 좋아하고 또 먹는 음식을 좋아하는 대신들이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투란도트, 칼라프 왕자 또 류가 나올 때에는 좀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총무 대신 재무 대신 주방 대신 이렇게 뭐 이 총무 전체적인 행정과 재물과 또 모든 음식들을 관리하는 이 핑, 팡 퐁이라는 대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란도트가 재밌는 거예요. 아주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비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이 3명에서 아주 감초 역할을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2막의 첫 장면에서는 그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 형식 자체는 여러분 이탈리아의 아주 그 전형적인 오페라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는 구조로 핑팡퐁이 삼중창을 부릅니다. 오 우나 까사 넬 호난이라는 곡입니다. 호난이라는 중국의 곳에 도시에 저 고향 호난이 우리는 너무 그리워 핑팡퐁이 셋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위 관리로 여기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니 맨날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휴 이 일도 너무너무 힘들다. 아이고 저 그냥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지 않니 하면서 아주 재밌게 부르는 핑팡퐁 3명의 대신들의 이 삼중창으로 아주 경쾌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로 2막의 막이 열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여러분 이 발음을 다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읽잖아요. 그래서 핑팡퐁을 핑그, 팡그, 퐁그 이렇게 읽습니다. 참 그래서 발음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3명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 상황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짠짠짠 합창 여러 가지 군중들과 함께 8인의 현자가 나타나서 드디어 투란도트의 수수께끼가 말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탁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핑팡퐁 3명의 대신과 함께 투란도트 그리고
그리고 투란도트 공주의 아버지인 그냥 하늘의 뭐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자라고 불리는 테너 역할의 알툼 그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돼 있는 뭐 나이도 알 수 없는 진짜 산신령 같은 투란도트의 아버지가 탁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탁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투란도트 공주가 이 막에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때 인 꾸에스타 레지아 뭘까요? 레지아 그러면 궁전, 성, 캐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 뭐뭐 안에서 꾸에스타 이것 this is 할 때 this 꾸에스타 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예전에 일어났었는지를 자신의 상황과 내 처지를 잘 설명하는 곡이 바로 투란도트 공주의 아리아 인 꾸에스타 레지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여러분 뭐 어떤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서트에서도 연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이 곡은 부를 수 있는 사람 자체도 많이 없어요. 이 투란도트로 꼽힐 수 있는 글쎄요 뭐 한국인들도 많이 없고 워낙 강렬하고 영웅적이고 이 스핀도 아주 강철 같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무거운 소리를 고음을 올려야 되고 이 캐릭터를 막 쏟아내야 돼요 거의. 그리고 칼라프 왕자와 수수께끼를 풀면서 막 대결할 때는 거의 뭐 하이시 대결이죠. 막 굉장히 무겁고도 영웅적이고 막 아주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녀린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지만 제가 지금 부르는 소리에 저는 뭐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한 30배는 더 성량과 이 역량이 나와야 되는 인꾸에스타 레지아. 옛날에 그 조상의 우리 할아버니가 능력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수께끼는 세 개 지금 생명은 하나야. 이걸 못 맞출 경우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굉장히 막 카리스마 넘치는 이 노래를 한번 제가 한 소리만 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투란도트 공주가 딱 아주 멋있게 위엄 있게 인퀘스타레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 불렀는데 이거를 여러분 몇 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성악가 여러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노예소녀 류는 어땠죠? 시뇨레 아스콜타. 물론 이거보다 훨씬 서정적이고 물론 기존 성악가들은 저보다 소리가 굵고 하겠지만 이거에 비해서 투란도트는 인퀘스타 뭔가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사를 물론 예술현당 가시면 자막은 있지만 자막을 막 보다 보면 이야기만 그냥 보시느라고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시뇨레 아스콜타 류의 성격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아리아에 나타나 있다면 투란도트 어떻죠? 얼음공주 인퀘스터 굉장히 소리도 강하고 강질이고 카리스마 딱 있게 연기도 움직임도 많이 없이 딱 보여주는 이 대비를 이 여성의 캐릭터가 완전히 대비되는구나 그런 거를 한번 목소리로 사실은 오페라는 뭐 음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구분을 하셔도 아주 감상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얘기를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수수께끼 3개를 투란도트 공주가 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다 죽음으로 나앉았던 왕자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저 이름 모를 이방인 왕자 칼라프가 하나하나 수수께끼를 맞춰갑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의 답, 라 스페란자, 희망. 웬일이지? 어떻게 맞췄지?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일 상구에 피. 막 들끓는 세 번. 어떡하지? 점점 목이 쪼여오는 거예요. 투란도트 입장에서는. 세 번째 답이 투란도트였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대본에서도 얘기하는 게 뭘까요? 희망, 또 정열, 사랑을 하면 불 끓어오르는 피, 또 투란도트. 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투란도트가 그 얼음 같은 마음이 점점 칼라프 왕자에게 열려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다
다 맞추게 되니까 투란도트 공주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다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하면서 아버지에게 저 딸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떻죠? 투란도트의 아버지 천자 알툼은 약속은 신성한 것이니 지켜져야만 한다 하면서 딸에게 이제 뭐 그 칼라프 왕자의 사랑을 받아줄 것을 얘기하는데, 칼라프 왕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다 맞췄어요. 굉장히 호기롭게 내가 3개를 다 맞췄는데 정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아침에 미명이 돼서 동이 틀 때까지 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름을 맞추면 내가 그냥 참수형의 죽음을 그냥 맞이하겠고, 만약에 당신이 내 이름을 아침까지 맞추지 못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과 그렇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 네순도르마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막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실은 뭐 이 투란도트 공주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내일 아침까지 저 수수께끼를 다 맞춘 이방인 왕자 칼라프 왕자의 이름을, 칼라프인 건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요, 맞추지 못하면 저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버려야 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저 남자의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막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3막이 되면서요, 칼라프 왕자가 드디어 노래를 부르죠. 내일 아침이 되면 공주 당신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빈체로 빈체로 나는 반드시 승리해서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 네순 도르마를 부르면서 3막이 시작이 됩니다. 네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아라. 중국 모든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맞추라고 명은 내려놨지만 어떻죠? 당연히 뭐 이름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 핑팡퐁 3명의 대신이 여기서도 활약을 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이름을 못 맞추며 칼라프 왕자에게 가서 이 3명이 또 유혹을 하죠. 많은 아리따운 미녀들을 보여주면서 저 미녀들을 다 당신에게 드릴 터이니 이름을 얘기하시오. 칼라프 왕자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또 많은 황금과 보석과 뭐 재물을 보여주면서 뇌물을 주지만 역시 칼라프 왕자는 아닙니다. 나는 투란도트의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고 그 모든 딜을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지금 소식이 들어왔어요. 뭘까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저기 있는 아주 늙은 왕과 저 소녀가 저 왕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아까 1막에서 나왔던 칼라프 왕자의 아버지, 그리고 그 소녀, 노예 소녀 류를 사람들이 알고 저 소녀는 분명히 저 남자의 왕자의 이름을 알 거다 하면서 그 아주 애잔한 그 우리 불쌍한 어린 소녀 류를 고문을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런데 어떨까요? 류는 끝까지 왕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비밀은 나의 마음에 갖고 가겠습니다. 이 고문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왕자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얼음과 같은 공주의 마음도 두께 디죄세 이친다. 얼음과 같은 공주의 마음도 다 녹여질 거예요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류는 군인의 칼을 빼서 급기야 자신의 이렇게 배를 찔러서 자결을 하고 마는 아주 슬픈 장면이 있는데, 여기까지 푸치니가 작곡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렇게까지 류의 죽음을 보면서 투란도트 공주는 처음으로 이런 걸 느낀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을 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느끼면서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칼라프 왕자는 투란도트에게 다가가서 그 베일을 벗기고, 근데 원래 반항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순순하게 투란도트가 가만히 서 있어요.
입을 맞추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떨까요? 투란도트 공주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미 마음이 이제 칼라프 왕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류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아쉽고 유치하긴 한데 그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 공주님 만세 천자여 만수무강하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사랑 만세 영광 하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사실은 오페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푸치니가 굉장히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힘들게 쓴 이유가 뭐 중국 전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 또 이 대본에 맞는 음악을 작곡하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푸치니는 항상 모든 여성들에게 구애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늘 마음이 푸치니에게로 열려있는 여성들을 만났던 아주 뭐 여성 편력이 심했던 정말 많은 여성들을 참 사랑했던 많은 연문을 뿌렸던 푸치니인데요. 이렇게 투란도트 공주의 마음, 열려있지 않은 한 여자의 마음을 여성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푸치니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음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뭐 끝까지 이렇게 투란도트를 관람하시면 좀 뭔가 여러분 이렇게 되게 막 베르디의 음악 거의 뭐 바그너의 오페라 여러 가지 동양적인 거 뭐 아주 영웅적인 거 비극적인 거 희극적인 거 우리 왜 뷔페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다 맛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좀 오페라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치니의 투란도트를 보시면 우와 이렇게 아주 굉장한 충족감이랄까 만족감이 있어요. 모든 요소들 정말 오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오페라라서 뭐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뭐 이런 그냥 극장뿐만 아니라 야외 오페라 극장에서도 많이 상영이 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오페라가 바로 푸치니의 투란도트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뭐 감상 포인트를 드린다면요. 일단 투란도트가 이 푸치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유작이 바로 투란도트이기 때문에 모든 푸치니의 음악, 모든 오페라의 그 기술 또 푸치니의 정신이 하나에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투란도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그 이국적인 색채 이런 것을 무대나 의상이나 음악으로 다채롭게 잘 표현했다고 저는 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 희극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꽉 찬 느낌으로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음 주죠. 8월 18일까지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뭐 유럽의 아주 뭐 유명한 극장에서 활동하시는 아주 실력파 성악가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고 또 한국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뭐 무대나 의상이나 모든 것들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뭐 오페라를 만드는 역량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월극장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가족 오페라를 감상하셔도 너무나 재미있고 멋지게 오페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란도트를 혹시 보러 가시게 된다면 미리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예습을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뭐 투란도트는 워낙 상연하는 오페라이니까요. 미리 이제 공부를 해주셨다가 자신 있게 오페라 극장에 들어서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긴 영상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